전북 도내한 세무서 지서장이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술자리를 강요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가금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진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김제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을 대비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임실군이 오수지구 도시재생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도내 한 세무서 지서장이 신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서장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지난 7월 A씨가 회식 자리를 강요했고 2명만 남은 2차 술자리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휴직했고 A씨는 현재 대기 발령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세청의 진상조사와 2차 피해 예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수확철 때마다 일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쌍치면 일대에서 잎담배를 재배하고 있는 김영도 씨.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장에서 잎담배를 재배하는 김 씨는 수확철마다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도 지난 2020년 7만 원에서 8만 원 선이었지만 올해는 최고 13만 원까지 30%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담배는 열흘에 한 번씩 따요. 8일에서 열흘. 그 사이 따는데 내가 미리 예약을 해서 인력을 충원을 하려고 해도 따를 시간이 지나서 딸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이. 돈을 더 주고라도 사서 쓰려고 하는 형편이 되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다는 게 최고 단점이죠. 이 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창군과 임실군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보증을 서고 지역 내 농가에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순창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팔 외국인 근로자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남아시아권 국가들과 계절 근로자 교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우호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이 가능한 국가들과 연계해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지자체들, 근로시간 조율과 인건비 지원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시스템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달 동안 가금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진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진입 금지 구역은 김제 동계리와 마산리, 용성리, 월봉동, 상리 일부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나 김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을 대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이 오수지구 도시재생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오수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오수면 오수리 일원 23만 8천 제곱미터 구역 내에 반려동물 친화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에 선정되고 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지리산 그란폰도 대회가 지난 18일 남원과 지리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전거 동호인 3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59km와 92km 코스를 타는 2개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해발 1000m가 넘는 지리산 정령치를 오르는 등 산악 구간이 많아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 대전에서 왔는데 오르막이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여기 정령치 올라와서 보니까 경치도 좋고 해서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두 번째 열린 지리산 그란폰도 대회는 앞으로 매년 열릴 예정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말 무더웠죠.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기 또 충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태풍이 지나가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때문인데요. 아침 출근길부터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온주가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건데요. 강원 산간에서는 올 가을 처음으로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단풍철도 시작됩니다. 올해는 윤기 없던 지난해 단풍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설악산은 9월 29일을 시작으로 또 지리산과 한라산, 계룡산에서 10월 20일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치듯 짧게 지나가는 가을, 그 순간 놓치지 않도록 조금의 여유를 갖고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폭풍 전야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난주 초부터 의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 질의 내용의 순위를 정하는 등 국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쏟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여당 때와 달리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이 방대한 데다 촉박한 국감 일정이 자칫 수박 겉핥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낳은 것인데요. 민주당 신영대 의원실 A 보좌관은 19일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야당으로서 야성 본능을 회복해야 국민의 바람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생각하면 국감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잘못을 확실하게 지적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보좌진은 국회 농림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통과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지역 청년 예비 창업자와 창작자를 위한 공간인 공유가게 1, 2호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유가게 2기 운영은 성공적 운영 시스템을 갖춘 창업 기업을 유치해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정읍시는 전했습니다. 정읍 샘고을시장 인근에 있는 공유가게는 정읍시와 SK넥실리스가 지역사회 상성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공유가게 1, 2호점이 저희 정읍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안군의회 제333회 1차 정례회가 2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부안군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또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임실군이 2022 임실엔 치즈축제를 앞두고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임실축제로 사행시 짓기 이벤트는 유튜브 임실엔TV와 임실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오는 10월 3일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200명에게 사은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소셜미디어 활용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전북과학대는 전주대학교와 전라북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비전대학교 등 전북권 4개 창업기관과 함께 창업한 지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검증과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부안 변산 마실길에 가을을 알리는 꽃무릇이 활짝 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9월부터 붉게 피어나는 꽃무릇은 보름 정도 동안 만개합니다. 꽃무릇이 핀 변산 마실길 제2코스는 서해안권 해넘이 장소로 유명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목포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